네, 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자정이 넘었습니다. 1분 26초 지나고 있고요. 네. 오늘은 10월 19일 토요일이 됩니다. 네, 토요일 주말입니다. 여러분 네, 주말 주말 잘 시작. 보내십시오. 네. 네. 하지만 2시까지는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럼요. 거. 네,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3대 지수 어떻게 지금 장 개장한 지 약 1시간 반 정도 네.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좀 하고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혼조적인 분위기가 어제 장마감 분위기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우가 0.18%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이 0.5% 올랐군요. 그리고 S&P 500이 0.2% 지금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 러셀 2000이 2부 말미에는 0.3% 정도 그래도 플러스였는데 현재 0.2% 빠지는 걸로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오늘 혼조적인 분위기 혹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네. 날로 볼 수가 있을 것 더 같습니다. 오르려면 이 실적 시즌이 좀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실적 시즌에 들어왔고 이 숫자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잖아요. 실적 네. 시즌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수 자체가 점프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2부 말미에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서 번지라는 이 티커에 대해서 네. 왜 지금 폭락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네. 번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카더라만 좀 나와 있는 네. 상황이어서 해당 내용 공유를 좀 드리면요. 네. 일단 번지가 ADM이라는 네. 이것도 시카고에 있는 곡물 관련 네. 지금 농산물 관련 회사인데요. 네.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컴퍼니라는 ADM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안전 문제가 아니고 국제 곡물 가격에 좀 영향이 있는 것인가라고 네. 좀 확인을 또 해봤는데 네, 일단 ADM 주가 현재 3% 빠지고 있다는 점 예. 말씀을 드리고요. 곡물가 확인을 하고 있네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미국 소매 이게 밀이죠.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일까요? 지금 2%가량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카더라 정도의 느낌이고요. 곡물가라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지도 현재 주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좀 급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이제 글로벌 농산물 관련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번지 같은 경우는 뭐 뉴스가 나온 것이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유엔 식량기구의 발런티어로 참여를 한다라는 네. 뉴스. 이거는 좋은 뉴스일 텐데요. 그쵸. 그런 게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라는 ADM과 관련된 지금 ADM 쪽에 약간 안전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사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인스펙션에 들어갔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어제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자 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번지가 ADM과 함께 빠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뭐 뉴스가 나오거나 확인이 되는 점이 있다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죠. 금. 네, 금값과 지금 가상화폐 자산이 함께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금값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앵커님? 네, 금값 지금 현재 트로이온스당 2,73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네. 수가 있는데 신고가를 계속해서 올려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만 1% 상승했습니다. 네, 은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2% 오르네요. 네. 네. 코스트코가 이 금을 미국 그 골드바를 미국에서 코스트코에서 팔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코스트코가 이 금 골드바의 판매 호조에 엄청나게 그 매출 성장이 아, 그래요. 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와서 네. 지금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바가 너무 잘 팔리니까 네. 백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은 네.
플래티늄 바도 지금 코스트코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과연 이 골드와 플래티늄으로 빚어진 매출 성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다. 아,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트코에서 그왜 명품들 팔잖아요. 되게 그런 큰 대형 마트에서 명품을 쫙 늘어놓고 이렇게 파는 거 보면 좀 신기한데 거기서 골드바를 파는군요. 정말 누군가는 사나 봐요. 네. 그리고 코스트코의 이제 뭐 철학이랄까 그렇게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판다. 이게 철학이기 때문에 아마 골드바도 제가 뭐 미국에 가서 사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국제 시세나 일반 시세보다는 조금 할인된 가격에 심지어 코스트코는 이제 회원제니까 그쵸. 적립이 되잖아요. 아, 이 그러네요. 그 비싼 골드바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가에 사도 이 이그제큐티브 회원 같은 경우는 10% 이상 포인트가 적립이 되잖아요. 와. 그런 혜택이 있다. 다만 미국에서 이그제큐티브 이상은 15만 원이에요. 아, 한 회원권이. 달에? 예. 회원권이.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긴 한데 네. 충분히 만약에 벌크로 사거나 그쵸. 그런 비싼 제품들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코스트코 가서 지불할 그런 거 충분히 살 수 만하죠. 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교할 때 경기 방어주 할 때 코스트코랑 월마트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구분하는 게 월마트는 중산층 위에서도 내려와서 사는 네. 되게 미들 클래스의 마트이고 그런데 코스트코는 오히려 비슷한 품목을 벌크로 팔면서 가격대는 높이면서 아하. 회원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입 장벽은 있으나 매출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아, 그쵸.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카테고리는 섹터는 같이 붙어 같이 있는데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다르게 갈 때도 더 많다. 어허.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점을 금 얘기하다가 코스트코로 네, 빠지는. 같이 갔네요. 아무튼 코스트코가 오늘 주가가 현재 그,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소비 쪽이 좀 약합니다 했는데 지금 다 약간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0.48% 코스트코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 제너럴만 1.5%. 네, 미국의 그러네요. 다이소죠. 네. 달러 제너럴이 1.5% 빠지고 있고 네. 달러 나머지? 제너럴이 빠진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보통은 이제 호조 상황일 때 달러 제너럴은 우리나라 다이소는 사실은 만 원대 것도 팔고 그쵸. 1,000원 샵이 아니잖아요. 달러 제너럴은 정말 진짜 달러만 달러. 팝니다. 어허. 1달러 수준의 제품만 파는 곳인데 네. 여기는 정말 서민층이나 어린 아기들이 가서 이제 네.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경기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 쪽은 그렇게 보시면 실적 나올 때 네.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요. 네. 자 채팅창 보니까 뭐 네. 오늘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곡물 관련주 스위스 업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주시고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서 3부가 됐으니까 전문가를 좀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만나볼 분은요. 자 역시 성정모 연구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장마감 이후에 넷플릭스 실적이 상당히 호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2부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체크했을 때 막 10%씩 오르고 이랬었는데 어느 정도로 잘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해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에 뭐 실적 수치도 워낙 좋게 나왔는데 실적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이제 내년 가이던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이번에가 3분기 실적 발표다 보니까 원래 다음 분기, 4분기 이제 가이던스만 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상당히 예외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인데 벌써 2025 회계년도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간 가이던스를 4분기가 아니라 3분기 또는 그 앞서서 제시한다는 거는 기업이 그만큼 이 가이던스를 앞으로도 충분히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넘치니까 벌써 내년 가이던스를 이렇게 일찍 내놓은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결국에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가이던스가 점점 더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은 이게 결국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가 그 핵심이거든요. 예. 넷플릭스가 이제 더 이상 구독자를 이제 내년부터는 공개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이제 광고 사업으로 얼마나 마진을 많이 끌어올리냐 그게 핵심인데 넷플릭스 측에서는 당장 내년에 광고로 많은 돈을 벌진 않겠지만 그래도 광고 사업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시사를 해주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게 좀 이번에 올해 내내 작년부터 계정 공유 단속 그걸 유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영향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가입자가 급증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근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가입자 순증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니까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당장 4분기에만 해도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이제 나온다 하고 라이브 스포츠 컨텐츠도 론칭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넷플릭스의 원조 이 시청률 최고의 영예에 올랐던 기묘한 이야기 시즌 5가 나오고 또 웬즈데이 시즌 2도 나온다 하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더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 이쪽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광고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11월 15일 날 이 제이크 폴 대 마이크 타이슨 약간 전설들의 좀 심도의 그 복싱 대결이 생중계로 예정돼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NFL 생중계도 예정돼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이 WWE 로 이 레슬링도 이제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라이브 스포츠 중간중간 뭔가 그 경기 하프타임이라던가 그럴 때 좀 광고를 많이 활용해서 수익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또 이렇게 뭔가 광고 요금제 외에도 또 이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게임인데 넷플릭스가 OTT 외에도 복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진화하는 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넷플릭스 게임 안에 그렇게 재밌는 게임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12월에 출시한다고 지난 8월 게임스컴 행사에서 공개했던 이 모뉴먼트 밸리 3라는 게임이 또 상당히 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게 출시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의 게임인 오징어 게임 언리시드 이 작품을 곧 출시한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12월 26일 날 출시에 맞춰서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를 통한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결국 이렇게 뭔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새롭게 론칭을 자꾸 하면서 결국 넷플릭스 핵심은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계속 잡아두고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게 핵심 전략인데 넷플릭스가 오늘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금 이건 깜짝 서프라이즈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넷플릭스 요금제가 광고 요금제랑 스탠다드 요금제, 그리고 프리미엄 요금제가 있는데 현재 넷플릭스 스탠다드 요금제가 미국에서 3년 연속 이 가격이 동결돼가지고 역대 최장기간 동결 상태거든요. 보통 이제 넷플릭스는 1년에서 2년마다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제 내년 되면은 이게 4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가격 인상 여력 충분히 높다. 그리고 역사를 봤을 때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이탈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가격 인상 발표 나오면은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실적 가이던스도 있고 그 가이던스 외에도 넷플릭스 분명히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가격 인상 발표할 거다.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가팔라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여쭤볼 게 이제 어제 사실 제가 짧게 외신 보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모두가 집에 한 대씩은 있는 그런 자동차죠. 페라리 이야기를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성전부 연구원님 페라리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집에 다들 피규어나 이제 맥도날드 해피밀 그런 장난감 형태로 한 대씩은 있죠. 근데 이 페라리가 이번에 역사상 가장 비싼 슈퍼카를 공개했더라고요. 예. 모델명은 페라리 F80인데 하나로 치면은 대당 53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단 799대만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미 제품을 분명히 어제 공개했는데 어제 공개와 동시에 예약이 완료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팔려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페라리 연간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건데 이게 가격이 한 대당 53억 원씩 하다 보니까 분명히 가격이 비싸면은 마진도 그만큼 높은 게 페라리 기업 특성이죠. 그래서 페라리 내년에 마진 확대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 페라리 모델은 페라리 하면 당연히 슈퍼카라고 생각했지만 페라리 안에 또 이 슈퍼카라는 따로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정판으로 페라리의 가장 최고가 모델들만 다루는 카테고리인데 여기서 이제 라페라리라는 그 좀 인기 모델 이후로 11년 만에 출시됐다 하니까 이 라페라리 원래 타던 오너들도 이렇게 한정판 모델 페라리 F80 좀 구매할 가능성 계속해서 높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페라리에서 이렇게 내놓고 799대가 출시와 동시에 완판됐다. 그런 소식에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최근 워낙 이 좀 경제 상황이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럭셔리 시장에서
좀 부유층이랑 그리고 럭셔리 시장에서는 이 부유층이랑 저소득층이 아니라 부유층이랑 열망하는 소비자, 열망층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약간 부유층은 뭐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카드를 긁어도 이제 돈 다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열망층은 좀 돈을 모아서 저 명품이나 뭔가 럭셔리 카 하나 사보자 그런 고객들인데, 근데 부유층은 가격 인상을 아무리 해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열망층은 가격 인상을 자꾸 하면은 이제 조금 그 브랜드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이 진짜 페라리는 럭셔리 중에 럭셔리다 보니까 애초에 열망층이라는 고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뭐 럭셔리 브랜드들인 페라리, 에르메스, LVMH, 그리고 구찌의 모기업 캐링, 뭐 버버리 이런 기업들 올 한 해 주가를 보면은 페라리는 애초에 열망층이란 고객이 없으니까 막 올해 한 4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 뭐 버버리 같은 기업들은 약간 열망층 고객들도 고객층에 두고 있다 보니 이렇게 주가 하락이 뭐 많게는 막 반토막 난 기업도 있고, 조금 이런 쪽에서도 이 양극화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페라리 외에 이 에르메스 실적으로도 럭셔리 시장의 양극화를 볼 수 있는데, 이 에르메스 하면은 가방을 사고 싶어도 그 버킨백이나 캘리백은 함부로 아무 고객한테나 보여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리 제품인 이 에르메스의 그 스카프 먼저 이제 사서 입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에르메스의 카테고리별 실적을 보면은 분명히 2년 전만 해도 이 스카프 부분, 실크 및 옷감 부분이 매출 성장률이 가장 가빨랐습니다. 근데 이 부문은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가죽 제품, 그러니까 버킨백이나 캘리백 같은 원래 이제 에르메스의 충성 고객인 부유층들만 현재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보아도 열망층 고객들은 좀 많이 없어졌고, 확실히 부유층들이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브랜드들, 그런 쪽은 이런 양극화 시대에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페라리랑 기업도 계속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페라리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좀 아쉽네요. 만판이 됐다고 하니까 살 뻔했습니다. 네, 살 뻔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의 거의 상징이 가깝게 돼버린 가수 한 명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원래 이제 작년부터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 투어인 에라스 투어가 작년 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원래 유럽이랑 좀 아시아 대륙, 남미만 돌고 미국은 일정이 없었는데, 워낙 이제 팬들의 열띤 성원이 있다 보니까 오늘 10월 18일 마이애미에서부터 에라스 투어가 미국에서 약 2개월 동안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은 테일러 노믹스라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여는 지역에는 물가가 오른다, 그 지역의 경제가 뜨거워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작년에 뭐 연준에서도 테일러 노믹스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정말 파급적인데, 올해 일단 오늘부터 이제 콘서트를 시작해서 10월 중순, 11월 말까지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를 훑고 이제 이 에라스 투어가 마치게 되는데, 이 에라스 투어 영향 때문에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내리진 못할 것 같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역사적으로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유럽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도 그 지역에 약간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고 호텔 숙박료가 올라가고 외식 물가가 올라가는 등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서비스 인플레이션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쪽도 보면 좋겠고, 관련한 그 산업 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련 산업 쪽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에라스 투어가 끝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이 타겟이라고 미국에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그런 3대 리테일 소매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타겟이 조금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2년여 만에 끝나고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과정을 담았던 그 이제 포토북이랑 그 LP판 CD를 타겟에서 올해 독점 판매를 진행한다 하거든요. 11월 29일인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그때부터 이제 타겟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타겟 온라인에서 판다고 하니까 분명히 11월 29일 전날부터 약간 그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 워낙 많으니까 막 텐트 치고 타겟 매장 앞에 정말 사람 많지 않을까 싶어서 좀 타겟도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한번 기대를 가지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저희가 월마트와 코스트코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달러 제너럴까지 이렇게 타겟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 빅토리아 시크릿부터 팬층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즐거우세요? 아니 페라리를 이틀 연속이나 제가 들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페라리가 은근히 이 뭔가 투자처, 페라리 자체도 투자처가 되고 페라리 주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뭐 한정판이 다 팔렸다고 하니까 대단히 네. 아쉽다. 살 뻔했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또 미국의 아이유라고 네. 불리우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야기까지.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 세계에서 네. 가장 흥행이 안 된 나라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요? 어딘 줄 아세요? 어디요?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은근히 그 차트인 뭐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상위권 그쵸. 차트에 네. 신곡을 내도 잘 진입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예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인기가 그때도 많긴 했는데 네. 좀 더 지금보다 좀 적고 어렸을 때 한국에 방한을 한 적이 했는데 있죠. 그냥 맨 얼굴로 네. 지하철 타고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후로 안 오는 거 아니냐. 실제로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면 다 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크고. 지금 오면 뭐 당연히 네.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네. 그런 1등 공신이 될 텐데 아직 네. 내한 소식은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성정모 연구원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지금 기업들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하신 네.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의 어떤 부분이 좀 사부작거림을 느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부작 이거저거 좀 써놔 봤습니다. 별거 뭐 한 줄씩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래저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예정된 것 중에 보스틱 여는 총재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뭐 아직까지 크게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요. 언급을 한 줄 한 게 선거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선거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 모두 지출, 투자가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아마 대선이 끝나야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다른 뉴스가 더 전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조금 더 제가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스라엘 이 가자지구 북부에 병력을 추가 파견하면서 공습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약간 짧아서 완벽하게 다 정리는 못했는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보잉과 관련해서도 뉴스가 한 가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새로운 안전 검토를 시작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문 열렸던 그 사건 이후에 다시금 좀 새롭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뉴스로 지금 제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보잉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뉴스 나오고 나서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보잉이 제가 이 뉴스 확인했을 때만 해도 한 0.3% 뭐 요 정도의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현재 낙폭을 좀 더 키워내면서 0.8%까지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잉 요즘 참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잉 0.75% 빠지면서 현재는 154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차트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네. 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장표에서 계속 기업들이 많아지고 네. 있잖아요. 다음 주엔 더 많겠지만 그것도 이제 정리해서 전해드리느라고 저희가 조금 바쁩니다. 네. 자, 지금 뭐 어떤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함께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와 네. 나눠주시면요 얼마든지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는 아까 분위기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자, 램 웨스턴 홀딩스 지금 1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지만 로봇 수술 그 장비를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오늘 8.6%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CVS 헬스가 8.8% 네. 빠지고 있는데 CEO 교체 소식과 어허. 함께 목표 그 가이던스 하향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CVS 헬스가 8.8%. 그리고 번지가 지금 번지 정말 이름대로 오늘 약간 뛰어내리는 모습인데요. 6.2%.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해 드린 바로는
일단은 다른 농산물 전문 회사의 지금 안전 문제가 생기면서 네. 함께 지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소식이 들어온 게 있으면 저희도 함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오클로 아까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예. 21% 넘게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클로가 핵융합 SMR이라서 네, 현재 핵융합으로 뭔가를 상업화 그러니까 내놓은 네. 게 없을 텐데 네. 당연히 이게 뭔가 기대감을 그렇게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걸까요? 이게 흐름 중에 하나일 쌀 때 것이고 매수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스타트업일 때 지금 매수해서 어차피 사실 SMR은 정말 긴 시계열로 보게 된다면 이게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가는 방향은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매수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큰 회사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히트맵상에서 약 1% 정도 상승하면서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아마존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아마존에 대해서 두 가지 뉴스가 들어왔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마존이 특히 이제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아마존이었는데 이제 모든 사원들한테 들어와서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아마존의 직원들이 상당히 반발이 나왔었던 안 뉴스가 한다.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마존의 CEO가 아니고 아마존의 AWS 부문 그러니까 클라우드 부문 CEO가 그럴 수 없다면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또 전해져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한 가지 아마존 관련된 다른 뉴스는 아마존이 뉴스를 이제 만든다 그래요. 아마존이 뉴스를 해요? 네, 아마존 프라임에서 오늘 넷플릭스 이야기도 해서 네. 뭐 타이슨과 제이크 폴의 이제 복싱 라이브를 한다라는 네. 이야기도 해드렸었는데 아마존 프라임도 지금 똑같이 뭐 반지의 제왕 프리퀄이라든지 상당히 고퀄리티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지만 네. 일단은 값싸게 내놓고 하면서 약간 수익적으로는 부진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아마존이 찾은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아마존 프라임이 대선 관련 생방송 뉴스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져서 네. 이 약간 미국 방송 업계에는 나름대로 화제가 된 왜냐면 스트리밍 업체가 이런 뉴스를 네. 한다는 것이 상당히 예를 들어 쿠팡 플레이에서 갑자기 뉴스 채널을 만든다라고 발표한 거랑 지금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11월 5일 오후 5시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6일 오전 새벽 6시가 되겠죠. 네.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돌아와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아마도 얼굴 이렇게 보시면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MBC의 상징 같은 그런 메인 얼굴. 앵커였습니다. 네. 굉장히 젠틀한 백인 남성이신데 나이틀리 뉴스를 28년 동안 진행을 했고 지금은 레스터 홀트라는 흑인 앵커로 바뀐 지 꽤 됐는데 아무튼 이 레전드 앵커를 모시고 뉴스, 특히 대선 뉴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CNBC의 평가는요. 아마존이 구독자 증가와 광고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현재 라이브 스포츠 프로그램을 많이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네. 라이브 위주로 좀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아마존이 앞에서 넷플릭스는 되게 단발 그런 이벤트였잖아요. 경기. 한 번 경기. 네. 앞서서도 이제 뭐 그런 거 했었거든요. 로저 페더러와 무슨 뭐 라파엘 나달의 테니스였나요? 네. 그런 것도 중계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NBA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 생중계권을 2025-2026 시즌에 부터 11년 동안 샀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NBA를 스트리밍으로 보고 싶으면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해야 되는 무조건. 네, 그런 상황이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 NFL 그러니까 미식 축구 중계권을 일부를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그래서 이것과 함께 현재 아마존이 뉴스 시청자를 위한 일종의 포털 채널처럼 돼가는 것도 목표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채널 보면 스포츠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네. 있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 계열의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들도 볼 수 있어. 이제 입맛대로 봐.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현재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저도 구독을 하는데 찾아보지는 않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구독을 했는데 돈은 나가지만 보진 않는다. 제가 넷플릭스가 딱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미 ABC 방송, CNN, 폭스 뉴스, NBC 뉴스의 뉴스 채널들이
스트리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뉴스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 자체 뉴스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존 프라임이 상당히 그런 스트리밍 플러스 라이브 채널 뉴스 쪽에서도 활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CNBC의 관측이어서 네. 이거 브라이언 윌리엄스의 컴백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지금 NBA 11년간 지금 중계권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년이면 이건 진심이라고. 진심이죠. 진심이죠. 진심으로 이게 11년치의 중계권을 사온다는 건 굉장히 큰 투자일 거잖아요. 진짜로 키우겠다. 아마존 프라임을 키우겠다는 거네요. 전 사실 아마존의 그런 뭐랄까 행동들을 보면 약간 무모한 감이 조금 제프 베조스의 성향이 그러한가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그렇죠.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이 지구의 궤도를 위성으로 돌면서. 뒤덮어서 이제 거기서 통신을 하게 하겠다는 프로젝트 카이퍼 프로젝트를 네. 또 하고 있고 네. 그런 거 보면 돈을 엄청 쓰는 프로젝트를 그쵸. 하면서도 그렇다 그래서 스타링크처럼 엄청 성공을 거두고 있느냐 그건 또 아직 아니거든요. 네, 아직은 퀘스천 마크죠. 네. 그리고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 프라임의 그 쇼핑 분야에서 네. 배송 차량으로 쓰고 있는 차량은 또 리비안 차량이에요. 전기 화물 정말. 택배 차량인데 리비안이 어제 말씀드렸던 루시드처럼 1년에 몇 대 못 찍어내는 아직 그런 회사인데도 그거를 굳이 이제 계약을 해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심지어 아마존 드론으로 택배 갖다 주는 서비스 하잖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는 앞서 나가긴 하는데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그러니까 들기도 하고. 이걸 현실화할 수 있을 만큼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네. 약간 조금 더 한 번 더 간다. 한 번 더 간다. 한 번 더 가서 이제 선점하는 건 좋다. 아. 네. 근데 사실 AWS를 그렇게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러지 그런 않을까.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본인의 경험에서 사람을 또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11년간의 일단 제프 베조스가 세계의 네. 가장 1등 부자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아마존 뉴스가 오늘 2건이 나와서 좀 전해드렸는데 직원들 회사로 돌아와라.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을 하지 말고 회사로 와라. 재택하지 말고 회사로 와라.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오라고 해야죠. 하지만 이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는 이게 약간 협의가 없어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한 3, 4년을 그렇죠. 코로나 집에서 시작부터 해서 네. 계속해서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한. 네, 너무 당연하고 이미 그 중간중간에 솔직히 말해서 사이드 잡이 많이 생겼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존 투자자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 오르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승폭 키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아마존이 1.24%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런 뉴스들의 힘을 확실하게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측이라면 당연히 재택 싫죠. 와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189 지나가고 있습니다. $190 오늘 안에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 보도록 하시죠. 정도면은 조금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인텔 뉴스를 한번 가볼 텐데요. 네. 현재 인텔 주가가 오늘 초록불을 지금 띄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인텔이 지금 1%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군요. 네, 22달러. 정말 소박하네요. 네. 인텔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네. 제가 기억하는 이미지의 인텔에 비해선 소박하다. 왜 한창 TV 광고를 많이 보던 그 시절에 인텔 샥 그 로고 나오면서 디디디딩 그죠? 이거잖아요. 그 시절의 생각을 하면 진짜 소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인사이드 시절이 계속 갔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 2, 3년 된 파운드리에 이제 이걸 하면서 그게 컸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네. 나왔습니다. 네. 장표로 잘 넘어가죠. 네. 자, 10월 자연스럽습니다. 31일 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인텔인데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지금 한 열흘 정도 앞서서 네. 한 2주 정도 앞선 건데 네. 투자 의견 매도 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 인텔이 빠지나 했는데 자,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와 IT주에 조금 오늘 돈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나 봐요. 네. 현재 오늘 주가 자체는 빠지진 않고 있지만
골드만삭스가 오늘 매도와 목표 주가 21달러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장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네. 말씀드리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IT 담당하는 특히 이 토시아 하리라는 애널리스트가 거의 엔비디아 인텔 주로 이제 칩셋 분야 많이 담당하는 분인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C 수요나 칩 제조 기술력에서 현재 인텔의 긍정적인 신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PC 시장의 회복이 기대치에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네.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텔의 25년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 26년 논갭 EPS 전망치를 7% 정도씩 하향해서 네. 내린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PC용 CPU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해드렸던 인텔 인사이드 그 지금 무슨 레이크 스노우 레이크 무슨 레이크 계속 네네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AMD에서 MI 에픽 5와 MI 325X 칩을 내놓을 때 나왔던 것에 발맞춰서 새로운 신형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i5, i7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CPU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지분 매각을 한다고 했던 그 프로그래머블 분야 FPGA 사업은 저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서 네. 다만 현재 인텔에서 가장 잘 팔고 있는 게 CPU 중에 제온이라고 네. 서버에 들어가는 CPU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i5 이런 건데 네. 제온이라는 CPU가 엄청 잘 팔리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상쇄를 좀 할 것이다. 하지만 네. 내년도와 내후년 전망치를 7%씩 하향한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인텔이 내놓았던 자구책이나 어떤 성과들이 달성됐다는 신호가 현재 없다라고 어허.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그 이후에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내년 이후에도 CPU가 만들어지는 이 공급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그 매출량의 상당 부분을 네. TSMC에 위탁해야 할 것이다라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지금 댓글에 뭐라고 와 있냐면 AMD의 전철을 밟는 듯 점점점 이렇게 지금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흐름에 도태되면 노키아 모토로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데 네. 저는 마지막 줄이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부활시키겠다고 야심차게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네.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CPU 만들고 FPGA 만들고 제온 만드는데 AI 칩을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만드는 그 CPU도 뭔가 서버를 만들어서 AI용으로 납품을 할 때 인텔 칩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인텔에서 만든 칩을 못해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엑시노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탑재 못한 지금 갤럭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얼마나 기술력과 안정된 납품력이 이 AI 칩 관련된 분야에서 중요한지 파운드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제는 딱 그 반도체 업계 대세 자체가 AI로 이제 굳혀졌어요. 그 전에 초전자체니 이거저거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방향성이 결정이 됐고 이 방향성대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주가가 흔들리고 이전의 아성을 가져갈 수 없는 내가 그만큼 그동안 캐파가 이만큼 있었으니까 이걸로 바꾸면 잘 되겠지가 잘 안 되는 그런 업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IT 업계에서도 엔비디아가 물론 좋은 기업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전에 그냥 지포스 시리즈라고 네. 해서 그래픽 카드 만들고 그리고 이 AI가 빵 뜨기 전에는 그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비트코인 채굴용 GPU로 모든 매출의 절반 이상을 감당했던 회사였습니다. 불과 지금 2년 만에 그러니까요. 지금 몇백 %씩 상승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요. 진짜 사실 저희가 보는 히트맵 자체가 이걸 시가총액을 반영한 거잖아요. 인텔이 이렇게 될 줄. 22달러? 네. 될 줄이야. 소박합니다. 네, 소박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예전에는 이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정말 디램 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디램을 뭘 만들면 삼성전자가 뭘 만들면 세상의 모든 기기가 삼성전자의 디램에 맞춘 스펙을 가지고 새로운 장비가 수출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변화되는 이 변곡점을 못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길은 열리리라 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 증시 보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이 좀 피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아직 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으니까요. 네. 화이팅 네.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퀄컴이랑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넘게 좀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초반이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0.7%대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0.3%대 약세, 퀄컴이 0.4%대, 마이크론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3%대 하락세 계속해서 나오면서 생각보다 상승폭을 많이 못 가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잘 가는 건 애플이 잘 가고 아마존이 잘 갑니다. 양 종목 모두 1% 이상의 상승세 지켜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개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봤던 넷플릭스 여전히 상승폭 안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슬로우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호실적을 입고 여전히 10%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758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AT&T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띄네요. 1.3%까지 상승을 키우고 있고 버라이즌도 0.6%대 상승, T모바일도 0.3%의 상승으로 오늘 이 통신주들도 약간은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마이크론과 네. 어디였나요? 지금 브로드컴, 네. 퀄컴 세 개가 지금 빨간색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뚜렷하게 이 세 네, 개의 지금 관련된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CVS의 하락세도 멈추질 못하네요. 지금 가이던스 하향과 CEO 교체 소리 나오면서 주가가 장 초반부터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여전히 9%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요즘 헬스케어의 플랜 부분의 종목들이 계속 좀 붉게 물들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급락 이후에 반등을 면치 못하면서 0.48%대 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런 이어서 가운데, 하나만 네. 제가 얘기할게요. 자, 지금 방금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가 스포티파이 관련된 소식이 잠시 전에 들어왔는데요. 네. 스포티파이가 현재 4% 이상 오. 갑자기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자, 오늘 보시면은 계속해서 끄트머리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자, 벤진가 발로 나온 소식입니다. 로젠블렛에서 스포티파이의 주가 목표치를 399달러에서 어허. 438달러로 네. 상향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자정 이후에 한 자정 12시 한 20분쯤 네. 지금 로젠블렛 발로 나온 게 있어서 현재 스포티파이의 4%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 등급은 당연하고요. 399달러에서 438달러니까 현재 가격이 38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한 모습이다라는 측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티파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넷플릭스도 긍정적이고 오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좀 몰려가는 것 같네요. 네. 자, 조금 전에 폭스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폭스 코퍼레이션, 폭스 코퍼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뭐 폭스 뉴스를 갖고 있는 그냥 회사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네. 오늘 관련해서 폭스 코퍼레이션.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었었고 어허. 지금 오늘 다소 조금 내려온 분위기입니다. 네, 0.05% 가량 빠졌는데 일단 폭스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구독제와 관련된 매출 향상 가능성 이 이슈가 나오면서 폭스가 전체적으로 올타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42.73달러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바클레이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퀄 웨이트와 함께 전체적으로 올려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요건 조금 된 내용이라서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2달러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폭스 코퍼레이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0.5, 0.05, 0%, 0.05 마이너스 네, 이렇게 소폭. 왔다 갔다 네. 지금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구독 서비스 하는 오늘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넷플릭스가 다 그런 이렇게 결을 끌어주나 지금 봐요. 다 네, 움직이고 있나 봐요. 엔터라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독 서비스 하는 그런 업체들에 OTT? 대해서 뭐 이런 OTT, 걸까요? 네, 네. 뭐 아니 아마존에서도 한다는데 그럼요.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폭스 코퍼레이션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 디즈니도 약간의 보합권으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1.6%대 상승, 넷플릭스 역전이 10%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도 여전히 초록불 강하게 켜면서 1%의 상승으로 오늘 뭐 구독 서비스라든지 약간 콘텐츠 관련된 쪽에 뉴스가 좋고 시세도 좋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면서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조금 전에 버라이즌이 네. 미국의 최대 그러니까 통신 뭐랄까 이제 통신선을 구축하는 통신 타워 업체인 US 셀룰러의 라이센스를 10억 달러에 매수하는 걸로 소식이 어허.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미국 최대 통신기업 버라이즌이 조금 전에 이 통신과 관련된 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네. 셀룰러의 라이센스를 10억 달러에 가져오는 걸로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가 이렇게 끝났네요. 끝나가네요. 네, 저희는 마지막 1시간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요. 편히 4부에서 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